안녕하세요, 유선입니다.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 가을처럼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살면서 왜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는 의미가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우리는 풍요를 추구합니다. 그런 걸 좋아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풍요롭게 살고 계신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요함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 그 기준을 만드는 세 가지 생각 습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지난번에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 브런치 쪽에서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아이들에게 당신은 어떤 걸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떤 걸 당신의 유산으로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그리고 후배들은 당신의 어떤 면을 담기를 원합니까? 막 이런 게 누군가의 브런치 글에 막 나와 있더라고요. 브런치 글에. 그런데 그걸 읽고 이제 뜨끔했어요. 아이들은 나의 어떤 점을 배우기를 원하지? 후배들은 나한테 어떤 점을 닮을 만한 게 있을까? 정말 나나 정말 돌아보고 나나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나 똑바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있잖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후배들도 닮았으면 좋겠다. 할 만한 어떤 생각 기준 세 가지. 근데 그것이 어디서 제가 뽑아온 기준인가 하면, 왜 우리 유튜브나 무슨 그런 인터넷이나 이런 데 이제 보면 요새 막 부자 되는 법,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은 글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말 아주 어려운 일 말고 지금 마음만 먹으면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런 공통점들을 몇 가지를 제가 뽑았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어떤 생각 기준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내가 자영업자든, 내가 주부든, 아니면 내가 직장인이든 간에 내가 상대하는 모든 비즈니스, 내가 상대하는 모든 비즈니스에서는 그 상대방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이익을 얻도록 내가 나의 생각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식당에서 손님이 이제 밥을 먹으러 왔어요. 밥을 먹으러 왔는데 그게 내가 10,000원짜리 밥을 먹으면, 아니면 8,000원짜리 밥을 먹으면 가격에 비해서 너무 훌륭하다, 이러는 집은 비즈니스적으로 성공을 하겠죠. 그런 식당은. 그런 기준을 갖고 가자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다니더라도 나랑 거래처 사장이 만나거나 나랑 어떤 미팅을 하는 어떤 사람이 이익이다, 생각했던 것보다 성과가 커, 생각했던 것보다 이 회사가 믿음직스러워, 생각했던 것보다 이 회사랑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들게끔 어떻게 내가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모든 일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후배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외식 쪽에 그런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 친구한테들도 항상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손님들이 먹고 손님들이 이겼다는 느낌이 들게끔 해라. 그러니까 기준이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손님이 이걸 먹고 자기가 이겼다는 생각을 할까? 이걸 생각해보면 정확한 거죠. 근데 손님이 먹고 가격에 비해서 그래 좀 부실한 것 같아 라든지, 분위기는 좋고 다른 것도 다 서비스 좋고 그런데 너무 두 번 오기엔 너무 부담스럽지 않니? 이런 거,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거죠. 저희 아는 지인분 중에 한 분이 대구에서 이 피혁 공장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수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수도 하고 이제 이러는 분이신데, 실제로 이제 서울에서 어떤 회사랑 거래를 굉장히 투고 싶어서 계속 이제 노력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샘플을 이제 그쪽에서 원하는 샘플을 이제 납품을 하기로 한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은 그 날짜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 토요일날 아침에 연락이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팀장이라는 사람이 대구에 있는 이 샘플 받아서 이제 윗분한테 이제 보고를 하고 결정하고 그러는 날짜를 본인이 착각을 한 거예요. 본인이 착각을 해서 그 샘플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대구로 내려가겠다, 막 새벽에 내려가고 있는 길이다, 이렇게 연락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지인은 그냥
그 이쪽에서 그냥 바로 실어가지고 내가 올라가겠다 지금 그 사무실로. 그랬더니 아니다, 날짜를 내가 틀렸기 때문에 지금 그 대구 그 사장님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기 때문에 내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그분은 쉬는 날인데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뭐 사실 가물 관계잖아요. 그래서 뭐 샘플이 통과되는 게 이 지인은 좋으니까 어쨌든 올라오라고 그래도 금방 올라갈 텐데, 내가 실수한 거고 잘못하니까 내가 주말 반납하고 새벽에 쫓아 내려간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 지인하고 이제 결국에 그래서 뭐 일이 잘 돼가지고 어쨌든 뭐 납품하기로 하고 이제 일이 착착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 지인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저런 업체라 그러면 저런 업체가 그 팀장이 그렇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내려온다고 해서 샘플을 챙겨갖고 올라갔대요. 그래서 뭐 밥도 안 먹고 올라갔나 봐요. 이제 오셨으니까 식사라도 하죠. 당연히 그분은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빠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밥도 안 먹고 올라갔는데, 그렇게 그 약속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기 실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의 실수는 자기가 어떤 그런 휴일을 이렇게 자기 쪽에서 손해보고 반납하고 이제 불편을 감수하는 그 정도의 회사라면 굉장히 그 믿고 거래를 해볼 만하다. 저 업체랑 같이 일하는 게 난 너무 좋다, 행복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을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직원을 두고 있는 그 회사가 참 복이 많구나. 인복이. 사실 그 좋은 직원 두는 거 엄청나게 훌륭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도 아마 이제 뭐 이렇게 어떤 그런 기준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나랑 거래하는 그 사장이 이런 비즈니스가 본인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 본인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거나, 본인이 참 좋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느끼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직장으로 있든지 어떤 뭐 사장으로 있든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개인 사업자가 됐잖아요. 그 이제 유세미 직장 수업이라는 이제 이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저는 이제 지식을 판매하는 그런 이제 개인 사업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 보고 하니까 굉장히 느끼는 게 많은 게 뭔가 하면, 예전에 이제 기업에 있을 때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꼈는데, 혼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이랑 저는 상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강의나 뭐 이런 거, 세미나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데 그 직원들이랑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해서 약속을 하거나 뭘 언제까지 어떻게 하기로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습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뭐 작은 어떤 뭐 약속이나 이런 거는 뭐 대충 이렇게 뭉개고 지나가도 된다라고 이렇게 딱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보면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기로 하셨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정중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이거 아니었나요? 이겁니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탁 뒤집는 거를 굉장히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그런 직원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사실 지금 그 지자 상사들이 가르쳐야 될 문제고, 본인들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회사를 위해서도 회사를 위해서지만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그래서 누구한테나, 내가 지금 직장에 있을 때는 누구한테나 상대방이 지금 내가 투자하는 시간, 내가 투자하는 노력, 이런 거에 비해서 내가 이득이다 라고 저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거. 그게 그 자세가 아주 중요한 그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생각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튜브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요, 유튜브를 하면서 저는 이제 한 17분에서 20분짜리 영상을 만들면서 저의 기준은 뭔가 하면, 시청자가 17분이나 20분을 이 영상에 투자해서 굉장히 유익했다, 나한테 도움이 됐다 라고 정말 그렇게 느낄까 과연? 이거를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제 일하는 기준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뭔가 하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기준. 하루를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기준은, 맨 먼저는 하루 목표를 적는 거예요. 하루 목표를 적는 거. 목표 없이 그냥 아무 데나 막 달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이제 화를 쏘려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관역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딱 맞추고, 아니면 내가 달려가도 어디까지 뛰어야 되는 건데, 저기까지야 오늘? 이렇게 하면 뭐 10초에 뭐 저기까지 뛰어야 돼? 아니 1시간에 저기까지 뛰어야 돼? 이게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아무 정처 없이 뛰어다니면 목표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생각 기준,
이건 뭔가 하면 하루 목표를 일단 적고 시작한다. 오늘의 목표는 이거. 그건 뭐 너무 많이 적으실 필요 없고 그 습관을 먼저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3가지. 하루에 3가지 목표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의 할 일,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일, 이거. 1번, 2번, 3번 이거야. 라는 습관 들이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너무 감사하게. 요즘 감사한 일 너무 많죠. 날씨 너무 좋잖아요. 하늘만 쳐다봐도 와, 그러니까 감탄을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해지고 성공한다고 그래요. 어린 아이들처럼 감탄하는 거. 하늘 보고 와, 가을 날씨 정말 끝내준다 막 이렇게 감탄하고 점심 먹으러 나오면서 와, 점심시간이다 신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너 이렇게 밥 한 그릇 앞에 탁 놓고도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크리스찬만 이렇게 밥 앞에다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은 크리스찬이든 아니면 크리스찬이 아니든 모두 다 이렇게 탁 밥상을 놓고 정말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주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쁜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어도 일이 일비하지 않는 그런 생각 습관. 그러니까 하루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좋은 일 있으면 막 좋았다가 나쁜 일 있으면 막 나빴다가 기분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렇게 정신 건강에도 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있어도 겸손하게, 나쁜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이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루를 보내면서 생각해야 될 생각 기준입니다. 자, 내가 일할 때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하루 시작하면서 생각해야 될 기준 말씀드렸고요. 자, 3번째 마지막으로 뭔가 하면 재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기준이었어요. 재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기준. 제가 처음에 제목을 말씀드렸을 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위한 3가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인 기준이 너무 중요합니다. 돈이 없고 너무 힘든데, 경제적으로 힘든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 괜찮아. 근데 그거는 이런 그냥 일반인들은 참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정말 훌륭한 어떤 성직자나 이런 분들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확보가 돼야 이제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재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기준은 뭔가 하면 첫 번째, 세상엔 돈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세상에 돈이 정말 많고요. 부자라고 할 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부자들이 세상에는 아주 무수한 별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겠어 라고 일단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도 훨씬 더 어쨌든 경제적으로 내가 정말 돈을 벌고 그렇게 풍요로워지겠다고 마음 먹는 그 자세가 제일 먼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는 아주 돈이 많다. 그거를 지금도 훨씬 더 이제 목표를 크게 잡는 거죠. 내가 경제적으로 누리겠다고 마음 먹는 목표가. 그리고 두 번째 뭔가 하면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는 이제 재테크를 시작을 하는 건데, 돈이 없어서 재테크를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하는 거죠. 10만 원으로 재테크 시작하고 100만 원을 모아서 재테크를 시작하고 정말 1000만 원을 모아서 재테크를, 종잣돈이라고 생각하고 재테크를 시작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지만 경제적으로 어떤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막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법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제가. 실제로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저도 이제 기업에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그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하면서 살았거나, 월급쟁이가 월급 받는 게 다인데 그거를 갖다 그냥 연금 들고 애들 공부 가르치고 그거 말고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저희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무슨 방송에서 부자 되는 거 그거 사람들 그거 이렇게 괜히 위화감 느껴 하지 마. 월급쟁이가 그럼 어디서 도둑질 하냐?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월급쟁이들도 종잣돈을 마련해서 재테크를 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겠다는 어떤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지금 제가 이제
개인 사업자가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이제 그 강의를 하려면 제 스스로 부자가 되는 거를 체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준비를 하고 있나 하면 그 부자가 되는 방법들에 대한 어떤 강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강의 내용대로 제 스스로 실천해 봤더니 지금 수입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셀러리맨이 독립해서 어떤 부를 축적해가는 어떤 굉장히 리얼한 어떤 그런 스토리를 영상으로 이제 조만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실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하겠다. 돈을 모아서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모아 재테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근데 난 재테크를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 하면 세 번째, 부자를 항상 곁에다 둬야 돼요. 그런데 주변이 다 가난한 사람들 뿐이에요. 다 월급쟁이들 뿐이에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렇게 주변에 다 돈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대요. 그래서 주변에 그 어떤 경제적인 그런 걸 나한테 가르쳐 줄 멘토가 필요한데 실제로 그런 게 없다. 그럼 요새 너무 편하잖아요. 책도 많고 유튜브 방송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재테크법을 강의를 하는 어떤 그런 유튜버나 아니면 그런 책이나 이런 거를 옆에 계속 끼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돈 내가 얼마를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재테크를 해볼까, 어떻게 돈을 굴려볼까, 이런 거를 이렇게 희망을 갖고 계속 시도하는 거, 이런 게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한 가장 그런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지금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는 뭐 후배들한테도 그렇고 내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이런 생각 기준들은 물려줘야 될 것 같아요. 배우라고 하고 소개할 수 있고, 그러려면 일단 나부터 몸에 붙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내 인생을 위한 세 가지 기준. 첫 번째는 내가 상대하는 비즈니스, 모든 비즈니스에 상대편이 기대한 거 이상의 이익을 안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생각 기준, 일에 대한 생각 기준은 그걸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생각해야 될 기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루 목표를 적고 시작하기. 두 번째,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감사하기. 감탄하면서 감사하기. 세 번째, 뭐 좋은 일이 오든 나쁜 일이 오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겸손하게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 이게 이제 하루에 대한 어떤 생각 기준이었고요. 세 번째, 재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기준. 첫 번째는 세상에 돈이 아주 참 많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떤 나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목표를 더 크게 이렇게 잡는 거. 두 번째는 작은 돈이지만 일단 재테크를 시작해보는 거, 시도하는 거. 세 번째, 부에 대한 어떤 멘토를 옆에 두는 거. 사람이면 가장 좋고,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는 유튜브나 그런 책을 통해서, 그런 양서를 통해서 부에 관련된 그런 걸 옆에 끼고 계속 자극받고 동기부여 받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정신적인 풍요로운 인생을 위한 세 가지 기준을요 꼭 여러분 몸에 익히시는 그런 가을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